노직의 최소국가론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독서 11페이지를 펴주세요. 독서 공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내용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항상 먼저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에 대한 문제죠. 자, 이거는 글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맞게 써 있는지 틀리게 써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우선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세기 사회 철학자 노직은 개인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고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 등 개인의 권리는 국가와 같은 권력 등이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다. 첫 번째 문장 확인했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노직이라는 사회 철학자의 의견이 나왔고, 개인은 굉장히 존엄한 존재여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생명, 자유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절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5번 선지를 볼게요. 노직은 생명에 대한 권리와 달리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자, 앞부분은 괜찮지만 그 뒤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지금 이 문장에서 틀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문제가 벌써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하지만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줄 최소한의 권력인 국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1문단 내용 여기서 끝났고요. 자, 그럼 2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직은 국가가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봤습니다. 자, 보세요. 강제력을 국가가 독점해야 된다라는 거는 타 기관과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한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 모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자연 상태에서 아무런 기관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개인 간에 분쟁이 있고 권리를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보았어요. 그럼 이거는 이상적인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자, 그럼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에서도 이제 학생 1과 학생 2가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바로 해결이 돼요. 자, 학생 2가 말한 B 부분을 보세요. 자연 상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여기고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걸 알 수 있겠죠. 왜? 자연 상태는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 두 개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내용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에서 선생님들은 똑같은 지문이어도 문제를 모두 바꾸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끝까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권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협회를 자발적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호협회는 이런 분쟁과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모든 회원을 보호하려면은 항상 회원들이 대기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상업적인 보호협회가 등장하게 돼요. 자, 지문 안에서 상업적인 보호협회는 대가를 지불하는 당사자만 보호해주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라는 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업적인 보호협회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해서 그들끼리 경쟁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배적인 보호협회가 등장을 하는데, 자, 한 지역 안에서는 이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배적인 보호협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지배적인 보호협회는 그 지역 안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극복한 극소국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극소국가는 지배적인 보호협회보다는 좀 더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비용 부담자만 보호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아까 노직의 국가 권력의 요건에서는 강제력을 독점하고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거에서는 아직 미진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최소국가입니다. 자, 노직이 원하는 이제 가장 완성된 형태는 바로 최소국가인 거죠. 자, 여기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을 한다. 대신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직의 최소국가는 개인은 국가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면서, 국가가 너무 심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권력만 가지는 것을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보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노직의 최소국가론에 대해서 지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요약적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자. 어떡하지?